저 나올 때 소리 내주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수에서 오늘 강연을 맡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지심리학자고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인지심리학이 뭔지는 제가 지금부터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최강일 교수의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대단한 강사님들이 앞서서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언제 불러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살짝 삐칠 때쯤 됐을 때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즉 강연 드릴 주제는요. 판단과 의사결정, 우리 인간이 늘 하는 거죠. 판단과 의사결정에 숨은 우리 자신의 마음, 즉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요. 저희 인지심리학이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지심리학은 인지가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인지심리학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원리를 밝혀내는 심리학인데요. 저희 인지심리학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늘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예요. 무슨 얘기냐? 의외로 생각 많이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저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의외로 생각 많이 안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일 수도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로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네. 1초 만에 대답하시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콰도르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아니요. 이 두 대답의 스피드가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컴퓨터는 두 번째 대답이 무조건 느려야 돼요. 그렇죠? 내 시스템 안에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내 하드디스크 안에 그런 파일이 없습니다. 이게 몰라요죠. 이렇게 모른다고 출력을 하기 위해선 어떤 컴퓨터든 즉 AI는 찾아야 되죠. 다 찾고 난 다음에야 AI, 컴퓨터 즉 기계들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모른다는 무조건 안다보다 느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찾아야 되는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염없이 느려지죠. 그래서 최신형 컴퓨터인데도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우리가 검색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컴퓨터인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두 대답의 스피드가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몰라요 라고 대답하셨지만 누구도 자기 머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에콰도르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이 내 하드디스크 즉 나의 뇌에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검색하고 계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계시죠? 예.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다면 오늘부로 이곳이 유적지가 됩니다. 이곳이 바로 인류 최초로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인간이 발견된 곳이죠. 생각 안 하고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실제로도 그 도시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인간은 뇌를 의외로 많이 찾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거 다 찾다간 영원히 시간이 안 끝나요. 그리고 그거 다 찾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의외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 구두쇠라는 건 안 쓴다는 거죠. 생각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많이 안 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건 오히려 그게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더 많이 하란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지 말란 말이야. 인간이길 포기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만들면서도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몇 개의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요, 나든 상대방이든 그 사람이 왜 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판단에 도달하는가를 우리가 의외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웬만하면 생각 안 하고 늘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는데도. 자, 보여드릴게요. 기억력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력 검사. 자, 지금부터 단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단어를 한 20개가량 보여드릴 텐데 쭉 보세요. 쭉 보시고요. 머릿속에 이제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외워보세요, 보셨던 단어를 다시 좀 말씀해보세요 할 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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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벌써 한개가 오고 있죠? 네, 한 절반 정도 왔어요. 네, 야, 한번 계속 보여줘 저렇게. 네, 자, 517에서 13을 빼면 얼마죠? 갑자기 허리 찔리셨죠? 네, 갑자기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자, 504 맞습니다. 504에서 다시 13을 빼면 491. 예,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면 안 되는데. 네,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2번 정도 뺄셈을 시켜드리면서 한 10초 정도 방해를 했죠. 여기 계신 분들의 아까 본 단어를 계속해서 되뇌이시는 걸 방해했잖아요. 이런 걸 방해 과제라고 합니다. 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사람을 그렇게 편하게 안 만들어요. 계속해서 괴롭혀드리죠. 자, 지금부터 개인별로 점수를 낼 건 아니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본 단어가 있다. 그럼 손 들어주시면 돼요.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 봤어. 기억나? 네. 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네, 벌써부터 손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좌절하시네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유리창.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다 솔직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나 창틀 봤다. 네, 조금 줄어드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나 문지방. 네, 좋습니다. 욕조. 좋습니다. 네, 차고. 좀 주네요. 네, 창문. 창문 엄청 많이 드시네요. 창문이 없었어요. 네, 창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 유리창, 창틀, 블라인드 이걸 보면서 인지적 구두쇠잖아요. 뭘 다 가져가. 창문으로 묶어서 가자. 묶는 거예요. 편집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편집을 한다는 건 구구절절하고 세부적인 걸 다 가져가기 싫으니까 최소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걸로 묶어서 들고 가기 편하게 짐 하나로 가는 거죠. 4개의 짐이 아니라 5개의 짐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리고 마냥 구두쇠가 아니라 편집하는 구두쇠죠.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 이 현상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학이든 기업이든 수많은 곳에서 오전에 면접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뽑혀요. 자, 왜겠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면접위원이에요. 그리고 지원하는 분들을 심사합니다. 오전에 10분이 들어오세요. 지원자가 또 오후에도 10분이 들어오세요. 자,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오전에 지원하신 분들이고 오전에 면접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면접 정도까지 오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장점 하나씩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오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분씩 제가 10분을 보면서 이분은 A라는 장점이, 이분은 B라는 장점이, 이분은 C라는 장점이 이렇게 있다고 계속 하겠죠. A, B, C, D, E, F, G, H, I, J, J까지 총 10개의 장점을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합니까? 점심 먹겠죠. 그럼 점심 먹으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나요? 창문이 만들어져요. 이 창문은 제가 면접을 오전에 봤던 한 분 한 분의 장점 A부터 J까지를 한 몸에 담은 어벤져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면접을 보실 때 누구랑 싸우는 건가요? 이 10분 중에 한 분 한 분이랑 싸우는 게 아니죠. 그 어벤져스랑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기업에서든 대학에서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오전에 면접 본 분들에 비해서 오후에 면접 본 분들이 불리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면접위원들께 알려드려도 이 효과나 이 현상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기업에서 면접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 교육을 해드리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오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면접위원의 거의 70%인 분이 그날 전체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 교수님, 진짜 제가 본 경우에는 오전이 나왔어요. 진짜 맹세해요. 진짜 오후 별로 안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를 제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인지적 구두쇠죠. 그래서 특히 처음 본 것들을 편집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앞순서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든 계약을 하러 갈 때든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갈 때든 우리는 일단 앞순서라는 걸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되도록 뒤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뒷순서는 더 강한 적이랑 혹은 강한 상대방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인지적 구두쇠라는 걸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생활 원리가 되겠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거의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두 장의 그림이 번갈아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한 군데가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어디가 한 군데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곳을 발견을 하시면 나 찾았어요 라고 지목은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하면 다른 분도 아시니까 그냥 나 찾았습니다 라고 손만 가볍게 좀 들고 좀 계셔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되셨죠? 네, 찾으시면 손만 딱 들어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습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직도 오리무중인가요? 5분, 6분, 7분, 8분, 9분. 네, 거의 10초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내리시고, 나 아직도 못 찾고 있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훨씬 더 많으시죠? 자, 내리시고요. 자, 저 여성의 바로 팔꿈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저 횡단보도 저 무슨 선 있죠? 주차선? 네, 그렇죠?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네. 너무 사소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그렇게 변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부담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발견을 하시면 손을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건 엄청난 차이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떻게 이걸 발견을 못할까? 너무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좋습니다. 네,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들기 시작해졌고, 아직도 못 찾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나 아직도 못 찾고 있다. 네, 이렇게 또 계시잖아요. 네, 자, 내리시고요. 저 밑에 그림자죠. 저 그림자. 네,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보셨던 거든 지금 보셨던 것이든 저 두 그림을 이렇게 나란히 왼쪽 오른쪽으로 연결해 놓고 보시면 누구나 다 1초 안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달아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달아 붙어 있는 것만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 못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인지적 구두쇠인 인간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두 번째가 바로 인간은 멀티태스킹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으십시오 라고 하면 너무나도 쉽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으세요. 이것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양쪽에서 시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왼쪽에서는 저 연두색 사각형이 회방꾼들이죠.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저 연두색 사각형이 회방꾼인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10개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건 회방꾼이 많아도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방꾼의 수가 증가해도.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의 차이가 나요. 자,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봐. 이러면 사람들이 저기. 오른쪽에서도 빨간 사각형 찾아봐. 저기. 이때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쪽 다 빠르지만. 왜겠습니까? 이때는
빨간 녀석만 찾으면 안 되죠. 빨갛다 그리고 사각형. AND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AND가 뭔가요? 동시에 해야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 생각인 빨갛다와 사각형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회방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배 정도 그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AND가 하나만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3개쯤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리를 찾아라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안경 썼다 AND, 모자 썼다 AND, 남자애다 AND, 이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 참 재밌는 측면이 있으시네요. 보통은 이러면 그래 맞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이렇게 뜻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원리를 찾고 계세요. 내가 오늘 찾고 말 거야 막 이러면서. 네. 특히 한국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못해요. 멀티태스킹 못합니다.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껌을 씹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를 외울 때보다 단어 암기력이 20% 떨어져요. 껌 씹을 때 신경 쓰셔야 되시는 분 계세요? 껌 씹을 때 잠깐만 딴 생각하면 혀 깨무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껌을 씹는 건 자동화된 일이에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자동화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단어를 외우는 일을 동시에 하면 이것도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로 통하시면서 운전 많이 하시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멀티태스킹이고요. 그리고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음주운전, 아주 그것도 많이 음주를 하시고 운전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오히려 그리고 절약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빠져나가야 되는 엑시트가 나오죠. 만약에 제가 A라는 도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엑시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10분 전부터 라디오부터 끕니다. 왜냐? 멀티태스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제가 인지심리학자이다 보니 그리고 판단과 의사결정을 비롯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 수많은 기업에서 부장님 정도 되는 간부 직원분들이 저한테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걸 1년에도 수십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부장님 한 분이 교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왜요? 일이 많으세요? 아니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누가 괴롭혀요? 아니요. 그럼 뭐 어떤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꽤 똑똑한 부하 직원이 한 명이 우리 부서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요. 정말 성격 좋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근데요. 일을 못해요. 자기 정말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 혹은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으면 차라리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라도 조치를 취할 텐데 다 괜찮은데 게다가 열심히까지 하는데 일을 못한대요.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 해결책이 안 보이니 그 부장님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대부분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은 어떤 상태에 있으신 거예요? 멀티태스킹 하고 있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무엇을 더 열심히 하게 하거나 더 잘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부하 직원이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동시에 하고 있는 무언가를 덜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저는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맞아요. 부모님이 틀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억지를 부리실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IQ랑 성격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IQ랑 성격을 기질이라고 묶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 형질이죠. 이거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 밝혀진 사실인데 정말 재밌는 건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이 두 가지죠. 넌 머리가 왜 이러니? 넌 승질이 왜 이러니? 진짜 웃긴 거죠. 네. 왜 부모님이 화를 내시죠?
법적으로 물려준 쪽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벌을 계시고, 더 웃긴 건 피해자가 이러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어머니.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가 철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뭘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굳이 숫자 비율로 표현하자면 10번의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 8번은 아이 편을 들어줘요.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이 편을 절대로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관해서는 절대로 아이 편을 안 들어줍니다. 엄마, 나는 음악 들으면서 해야 공부가 더 잘 돼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공부가 잘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착각이죠.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그런데 공부는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잘 될 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건데, 공부는 안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아주 표면적으로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그래서 멀티태스킹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있죠. 오늘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 한 세 번째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달러 10센트입니다.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싸요. 공은 얼마일까요? 10센트라는 게 오답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10센트가 떠오르시죠? 5센트가 정답이에요. 왜? 야구공이 5센트여야 1달러 더 비싼 방망이는 1달러 5센트겠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달러 10센트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10센트라고 오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수록 10센트라는 오답이 더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저렇게 선명한 폰트를 읽을 때, 그리고 빠르게 읽을 때. 그래서요, 반대로 이렇게 흐리게 읽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달러 10센트 이러면 사람들은 천천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 천천히 생각하나요? 틀릴 수도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천천히 되죠.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0센트라고 하는 첫 번째 떠오르는 걸, 그래서 오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직전에 무관한 경험이 어떤 걸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어떤 걸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직전에 어떤 무관한 경험이 지금 내가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직전 경험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굉장히 많이 좌우돼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요, 날씨가 아주 좋은 날 광장에서 사람들이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 일종의 몰래카메라처럼 배우가 들어가요, 광장에. 그리고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 기분 좋은 여성들에게 살짝 호감을 표시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꽤 많이 알려줘요. 거의 30% 가까이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그 외모의 남성이 날씨가 별로 안 좋은 날, 조금만 있으면 막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습도도 굉장히 높은 이런 날씨가 별로 안 좋은 날입니다. 똑같이 광장에 갑니다. 그럼 광장에 있는 분들은 날씨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똑같은 그 남성이 여성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3분의 1도 안 알려줍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왜겠습니까? 그 날씨로 인한 또 안 좋은 기분이 바로 직전 경험이 이 남성에게 전염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날씨가 아무리 좋은 날에도 그 남성이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날씨가 안 좋은 날처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확률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의외의 한마디가 있어요. 무례한 말이 아니에요. 비매너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기분이 왜 좋은지를 알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질문을 받은 여성들은 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럼 벌써 자기 기분이 왜 좋은지 알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상대방에게 그건 그거고. 그렇죠? 네. 그럼 여성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잠깐만, 왜 우리만 몰래카메라의 희생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연구자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연구자들이 이러더라고요. 남자들도 다 해봤대요. 남자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다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이런 후일담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부장님이 오늘 안 좋은 직전의 일로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용기를 내서. 부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나한테 거짓말로 아니야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참말로 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부장님은 내 기분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 그 기분을 전염시켜서 나를 억울하게, 나에게 책임을 묻거나 트집을 잡는 확률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건 눈치 보시면서 안 물어보시죠. 그리고 오히려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걸 물어보시죠. 부장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걸 왜 물어보세요?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전염시켜야죠. 네. 자, 인간은 오늘 세 번째 결론, 직전 경험에 굉장히 잘 전염되고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데스크탑 PC, PC랑 노트북, PC랑 고양이 어느 게 더 서로 비슷해? 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PC랑 노트북이 서로 비슷하죠. 바보 테스트인가요? 이거 뭐 몰래카메라예요? 아니에요. 그냥 대답을 하면 돼요. 네, 그럼 PC랑 노트북이 훨씬 더 서로 비슷합니다. 맞죠? 그럼 제가 씩 웃으면서, 자, 그렇다면 PC랑 노트북 사이에서 차이점이 더 많겠어요? PC와 고양이 사이에 차이점이 더 많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학생들이 PC와 노트북 사이보다는 PC와 고양이 사이가 차이점이 훨씬 더 많겠죠. PC와 노트북 사이는 훨씬 더 유사하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PC와 노트북의 차이점을 최대한 많이 써봐.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자네들은 PC와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을 최대한 많이 써봐. PC와 노트북 사이의 차이점을 2분 동안 최대한 많이 쓰라고 요구받은 학생들은 불이 나게 쓰기 시작합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다르고 배터리가 있고 없고 포터블이고 아니고 뭐 넘버키가 있고 없고 별의별 얘기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차이점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PC와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을 쓰라고 요구받은 학생들은 아이씨, 야, 뭘 쓰냐? 아이씨, 일단 생물, 무생물은 써요. 네. 그 다음에 쓸 게 없으니까 한 친구가 야, 고양이 귀엽다. 딱 쓰면 옆에 있는 학생이 이럽니다. 야, 요즘 PC도 귀여운 거 많아요? 아, 그래? 참 재밌는 현상이죠. 훨씬 더 유사하다라고 생각한 것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진짜 다름은 차이점을 못 느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차이가 많다라고 많이 얘기할수록 실제로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에 기반해야 상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빨갛다, 파랗다. 완전히 다르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써봐라. 엄청 쓰잖아요. 한국과 파푸아뉴기니의 차이점을 써봐라. 뭐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오늘의 교훈이 있죠. 저한테 가끔 이렇게 오시거든요. 부부가 오시든 연인이 오시든, 아, 나 진짜 이 사람이랑 너무 달라요. 나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다르세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달라요. 맞는 게 하나도 없고요. 어쩜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부가 제 앞에 오시잖아요. 제 눈으로 보면 똑같은 두 분이에요. 그런 두 분일수록 그렇게 차이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주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직장에 나가서 혹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랑 정말 다 다른 것 같은,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너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본다면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그거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고 무엇을 통해 판단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가장 싫어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수별하면요, 무엇을 제일 좋아하고 무엇을 위해 생각하며 그러기에 어떤 최종적 판단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꽤 많이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불안이에요. 불안. 슬픔도 싫죠? 공포도 싫죠? 분노도 싫죠? 지루함도 싫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안입니다. 왠지 아세요? 불안한 상태에선 그 이후에 느끼게 되는 어떠한 나쁜 감정도 2배, 3배, 심지어 10배까지 커지게 됩니다. 불안할 때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렇죠? 지금은 뭐 당연히 학교에서 체벌이 없지만 예전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그 정도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에 특히 남학교는 체벌이 많았잖아요. 자, 학생주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생주임 선생님은 늘 이상한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글씨 4글자가 써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랑의 매를 가지고 있고 각종 불량자가 정문에서 항상 적발이 되죠. 두발 불량, 복장 불량, 신용 불량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이런 다양한 불량자들이 선발이 되고 엎드려 뻗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학생주임 선생님이, 옛날 학생주임 선생님이 이놈들 10대씩 맞아라 하고 10대를 때리십니다. 그럼 10명한테 10대 때리면 100대를 때리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네. 요즘 왜 피칭머신이 있는 야구장에 가서 볼 10개만 쳐도요, 네, 웬만한 중년 아저씨들은 뭐 그냥 헥헥댑니다. 저도 한번 쳐보고 난 다음에 힘들어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체력은 점점 100대를 때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체력은 점점 떨어지시겠죠. 그럼 물리학적으로 보나 생체역학적으로 보나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까? 맨 마지막에 맞는 게 제일 유리하죠. 하지만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입니다. 아시죠? 네. 맨 마지막에 맞는 학생들은요, 맨 마지막에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91번째, 91번째 스윙이 자기의 첫 번째 매로 변해서 자기 힙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이 학생은 심리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닿기도 전에 하고 나뒹굴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70년대 학생주임 선생님들의 궁금증, 이상하다, 왜 나는 지쳐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점점 더 아파할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할 때 고통을 느끼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할 때 지루하면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 화가 나면 주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불안하다라는 건 그 다음에 뭐가 오든 그 안 좋은 걸 2배, 3배, 4배, 심지어 10배, 20배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게 싫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이 싫은데요, 그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 불안은 언제 커지나요? 불확실할 때 커지죠. 모호할 때 커집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가 무서운 거잖아요. 자, 공포 영화가 왜 무섭겠어요? 그 귀신이나 괴물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불확실하고 모호하니까 무섭게 되는 거죠. 공포 영화 하나도 무섭지 않게 보는 방법 간단하죠. 영화관에 갔는데 공포 영화를 보는데 왼쪽 맨 위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 9, 8, 7, 6, 5, 4, 3, 2, 1, 짠!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놀랍니다. 심지어 관객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장면까지도 다 촘촘히 봐요. 예전에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여고괴담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요즘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월화의 공동묘지랑 거의 같은 연도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에서 왜 우리 배우 최강희 씨가 빰빰빰빰 하고 나오는 그 명장면 있죠. 그걸 카운트다운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그 학생들이 웃더라고요.
야 조금 있으면 눈 사팔로 변한다 막 이러면서 거기까지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합쳐볼까요?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불안이 제일 커지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걸 그 누구보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뭘 좋아합니까? 확실한 거.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탁소가요, 똑같은 개업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세탁 물마다 25%씩 4분의 1씩 25%씩 할인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절반도 안 깎아주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탁 3번 하시면 4번째 한 번은 무료입니다 이러면 이게 확실해 보여서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탁 2번 하면 첫 번째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그냥 뭔가 0 혹은 100, 0% 혹은 100%처럼 확실한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눈속임 같은 것에도, 장난 같은 문구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타이어 3개 교환하면 1개 공짜.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타이어를 3개 교환해요. 4개 교환하거나 2개 교환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재밌게도 저 문구를 걸고 계신 분이 저희 학교 근처에 있어서 제가 그 전 문구를 기억하기 때문에, 광고 문구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사장님께. 사장님, 예전 그 문구보다, 광고 문구보다 지금 게 더 효과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훨씬 낫다고. 근데 그 예전 문구가 뭔지 아세요? 타이어 신발값보다 쌉니다. 많이들 보셨죠? 그거보다 이게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인간은 유사성을 가지고 확률이라고 판단하는 특이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되게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예예요. 연구 예인데, 린다는 28세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몇 개의 여성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특히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일하고 있으며 임신 중절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와 행진에도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께 그 린다가 은행원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면 10%도 안 나옵니다. 야, 10%요. 그러면 야,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에 1명이 은행원이야? 줄여 5%인가? 막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 여기 이곳에 있는 학생들한테 문제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 린다가 페미니스트이면서 은행원일 확률은 얼마나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30%, 40%가 막 나옵니다. 어떻게 은행원일 확률보다 페미니스트면서 은행원일 확률이 높을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왠지 이 확률은 더 그럴듯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린다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은행원인 린다는 안 비슷해요. 페미니스트면서 은행원인 린다는 비슷해요. 우리 인간은 확률은 모릅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확률이지만 확률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걸 보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의외로 나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같은 사람일 거야. 나랑 외모가 유사하기 때문에 나랑 같은 생각할 거야.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같은 평수일 거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할 거야. 정말 다양한 착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후회와 만족을 구분 못하는 현상도 있죠. 후회.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대표 경기가 끝났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후회 없는 경기를 해서 만족스럽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아 행복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후회랑 만족은 우리 뇌에서 전혀 다른 데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후회는 언제 주로 하시나요? 제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언제 후회하는지 아세요? 저와의 결혼을? 옆집 남편은 6시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가사일도 도와줍니다. 근데 이 인간은 오늘 나가면 항상 내일 들어와요. 예. 그것도 고주망태가 들어와가지고, 그쵸? 으아 하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다 깨워가지고 막 그 양 면도도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막 꺼끌꺼끌한 턱수염 있는 턱으로 막 비비면서 얘들아 사랑한다 막 이러고.
그럼 옆집 남편을 보면서 저를 비교하면서 후회합니다. 저와의 결혼을. 후회는 비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 저는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는 않죠. 만족은 제가 잘해야 생기는 게 만족이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친구의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수는 있어도, 친구가 아무리 나보다 못 살아도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행복은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으로부터 직접 얻는 게 만족이에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과의 비교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남들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재밌는지. 두 개의 게임이 있어요. 1억 원 딸 확률이 100%입니다. 게임 B, 1억 원 딸 확률이 89%, 5억 원 딸 확률이 10%, 꽝 1%예요. 두 게임 중에 오늘 하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갈리죠? 자,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A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난 B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자, B가 훨씬 더 많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B를 많이 고르시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A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그렇죠? 이러면 다 A 가시겠죠. 아,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놀랍습니다. 네. 1조 원인데. 네, 네. 자, 그러면 이러면 모든 분들이 B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죠. 게임 A 1,000원 딸 확률 100%. 게임 B 1,000원, 5,000원 다 B 가시겠죠. 재밌는 건 외국에선 게임 A의 1억 원을 100분의 1로 줄여서 100만 원으로만 놔도, 그럼 B도 100만 원, 500만 원 되겠죠. 이렇게만 놔도 성인의 훨씬 더 많은 절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A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거 A를 무려 100배를 해서 1억 원으로 놔드렸는데도 이걸 깨끗이 무시하시고 모험을 찾아 B로 떠나셨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B를 고르신 분들이 A를 고르신 분들보다 재산이 더 많은 분들도 아니에요. 조사해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B를 고릅니다. 왜겠어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예.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끼리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비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 사람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며 나는 자동차 배기량이 몇 cc고 그 사람은 몇 cc고 이런 것들에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 결국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만큼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막아내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합니다.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보고 하소연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만난 유럽 심리학자 하나가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글로 잘해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냐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대부분 다 8시에 일어나. 놀러 왔으니까. 네.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심리학자 하나가 유럽의 렌트카 업체 직원들은 동양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일주일 동안 렌트카를 빌려서 일주일 후에 다 쓰고 반납을 하면 운전한 키로수만 보고도 한국 사람인 걸 바로 알아맞힙니다. 아예 키를 받을 때 표정이 다르대요. 난 다 갈 거야 이씨. 이러고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죠.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저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외국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쁜 걸 막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안 되려고 살아가고 남들과의 비교해서 이 우위에 있으려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쟤보다 더 뛰어난, 평균적인 사람들보단 더 우수한, 일반적인 사람들보단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그런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모르게 된 겁니다. 야, 네 친구 경일이 뭐 좋아하니? 라고 했더니 제 친한 친구가 경일이 어떤 음식 좋아하냐고? 내가 잘 알지. 30년 친구거든. 맵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30년 동안 저랑 친구하면서 제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음식 먹을 때 제일 성질내고 짜증내는가를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가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만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1년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절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보다 무망감으로 세상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절망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희망이 꺾여진 상태예요. 그런데 무망은 좋아하는 게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겁니다.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망감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나의 모든 책임과 그 다음에 비교 우위에서의 처지지 않기 위한, 내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전혀 알아내지 못하시는 그런 불행의 굴레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내셔야 되고요. 나는 어떤 온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가,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가, 어떤 맛에 제일 기쁜 사람인가를 알아가시고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내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100세 시대, 110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판단과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겁니다. 아마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면 아마 앞으로 긴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의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강연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폴 브루제라고 하는 그 문학가가요, 자신의 작품 정오의 악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거대로 행동을 하는 것과 내가 무조건 그걸 샀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아마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폴 브루제의 이야기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경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